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배나TV 애청자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리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개의 댓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태권님께서 이춘군의 국제정치 12회 미국 북한 평화협정 한국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편을 보고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과 북한이 최근에 중국에게 대항한 것을 보고 이것을 친미 메시지로 해석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오히려 더 자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처럼 중국에 반대하고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는 국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희망도 없고 신념도 없는 친중국가라고 분류했다면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성국이 되고 북한이 오히려 미국 정부가 친미국가로 여기는 이란처럼 친미로 돌게 만들려고 경제 군사 지원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듯한 이런 충격적인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비교가 됩니다. 사우디는 지배층은 가장 친미적인데 국민들은 가장 반미적이고 이란은 지배층은 가장 반미적인데 국민들이 오히려 가장 친미적인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핵심은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느끼는 자부심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원을 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경제 건설을 이룩한 거의 유일한 모범적인 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고 싶은 모델이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다만 지정학적인 것만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 어떤 경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하는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라면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당연히 접수하고 북한의 전역이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국토로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국제사회가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물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이 민주자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북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북한의 일부 지역을 중국이 점유하고 사실상 점유를 하고 굳히기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북중 접경지대에 중국군이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됐고 중국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하죠.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춘근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가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강력 수복을 바로 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유엔이 신탁 통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 1국가 2체제로 30년 정도의 완충 기간을 거친 뒤에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급변 사태에 일본과 중국과 미국의 러시아의 입장이 어떤가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스타 128회 탈북자들이 느낀 한국의 패션과 음식 문화는 편을 보고 히서 발리 님이 달아주신 글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데 앞으로 통일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교육과 이해를 시켜야 하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생각해 보면 답답해집니다. 예를 들어 계곡이도 남쪽에서는 이제서야 겨우 사라지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설득하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를 테고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왜 실례인지도 인지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계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 준비 없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무질서해질지도 모르겠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 에티켓이라든가 공공 예절은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말하자면 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뭐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이라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일본의 경우도 후쿠자와 유키지,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죠. 후쿠자와 유키지가 불과 100여 년 전에 쓴 학문을 권함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 책이 묘사하고 있는 일본인, 그러니까 이런저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점을 개선해야 할 일본인,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지 당대의 일본인들은 무례하고 부질서하고 남 생각하지 않고 새치기 잘하고 길거리에 침 뱉고 공공예절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의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공공의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저는 후쿠자와 유키지의 학문을 관함의 독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개발이 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공공질서, 공공선, 공공의식의 수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이죠. 긴급진단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종합분석 이영작 박사님 편을 보고 김유희 씨가 남겨준 글입니다. 이영작 박사님의 판단이 정확하신 것 같네요. 야권 지지자 중 반노 정소가 있고 그 중심에 호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은 안철수가 비노이기 때문이고 안철수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야당이 생겨야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여당과 야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자질구레하면 여당도 자질구레하기 마련이고 둘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나TV가 야당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탈당과 더불어 창당이 되면서 내걸었던 것이 친노 패권주의의 청산입니다. 친노 패권주의는 이른바 운동권 정서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운동권 정서는 저항정신, 그것도 폭력을 동반한 저항정신인데 이 저항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본인들이 나라의 주류가 됐을 때도 저항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그것이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동권 정신이라는 것은 대책 없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 없이 반항하고 무조건 어깃장을 놓고 뭐랄까 별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안철수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내걸었던 목표는 운동권 정서의 청산, 친노 패권주의의 청산,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의 건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비슷한 노선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표에서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독일식 사회주의 말씀을 하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민의당에게 합당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표면적으로는 친노 패권주의가 목소리를 낼 여러 가지 그 흐름,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대로 독자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점유하고 있던 지역, 그러니까 비노 유권자들에게, 비노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손짓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우익의 가장 확실한 뿌리는 호남입니다. 한국민주당, 인촌 김성수와 고하 송진우가 주축이 돼서 창당했던 한국민주당은 바로 호남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호남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확실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나 당선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투표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선 자원의 우선 배분권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남의 경우도 호남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호남인들이 투표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집권 가능성이 높은 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당신들을 밀어줄 테니 그 대가로 당신들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줄 것인가. 이것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지, 투표는 하지 않고 투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정당이나 누군가가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왜 우리를 흘대하느냐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당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호남인들의 정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출현해서 그 정당이 바로 그런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치적 지분을 확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합니다. 리플 7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